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바로 원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구독자분께서 영상 잘 보셨다고 하시면서 원준에 대한 무상증자가 가능할지 분석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우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을 남길 수 있는 댓글란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감상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원준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원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원준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바로 무상증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무상증자 비율이 1대2 비율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밝혔죠.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세력이 어떻게 권리락이 발생된 후 주가를 움직일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실유통 금액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유통 금액을 파악을 하는 이유는 세력의 매집 기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원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854억이고 고정 물량 자체가 대주주 지분과 그 외 지분을 포함해서 고정 물량은 61.98%입니다. 실제 유통되는 비율은 38.02%로 유통 금액은 2,123억입니다. 그럼 2,123억이라는 금액은 세력에게 있어서 그 최소 매집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매집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원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날짜가 올해 4월 6일날 상장을 했고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죠. 6월 24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럼 세력에게 있어서 이 종목은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소요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2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럼 세력의 평단가는 대략 그렇게 크게 매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만 5천 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량이 충분히 매집이 됐다면 이렇게 주가를 등락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 매집한 물량을 이곳에서 털어버리고 권리락이 발생된 시점에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게 가장 굿초이스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이 권리락 발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7월 13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신주 배정일 기준 7월 13일이라면 7월 12일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7월 11일이 권리락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의 종가가 이날의 권리락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결국 7월 13일에는 확정이 되는 건데 배정 기준이라고 왜 이렇게 괴리가 발생돼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주식 거래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라면 여러분들 계좌에 뭐 돈이 바로 들어온 것처럼 계좌 잔고에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에다가 이 데이터 자료를 넘기면 처리일이 당일 거래일 포함 3거래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날 종가에 증권사로부터 이 기록을 보내면 증권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날 포함 3일이니까 1, 2, 3 이 3거래일 날 확정을 짓기 때문이에요. 확정. 그렇기 때문에 당일 포함 3거래일이라서 이 기준일과 권리락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비율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를 주는 방식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29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세력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은 충분히 매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 바닥권에서 형성하고 털어내고를 반복하면서 이 가격대에 11만 5천 원 이하의 가격대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거래량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 매집봉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매집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할 때에는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전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로켓, 우리 우주선을 발사할 때 있어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바닥권에서 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바닥권에서 오르면 오를수록 연료를 적게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발사체를 하나하나씩 분리해 갑니다. 이 발사체가 뭐냐? 바로 세력이 매집한 물량들을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윗꼬리가 발생되고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누군가가 차익 매물도 쏟아지지만 누군가의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날은 개미들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미들은 이날 따라붙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잡을 수는 없고 대부분 중단 위에서 매수를 했고 그 차익, 단타성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세력의 물량이 같이 쏟아진 겁니다. 보시면 30분 봉을 봤을 때 여기와 여기 주가가 바닥권에서 큰 돈을 쓰지 않죠. 여기 주가가 바닥권에서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까지 올라갈 때 이 윗꼬리가 달린 부분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한번 확대를 해드릴게요. 좀 보이시나요? 이 윗꼬리 부분이 달린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솟구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 만들고 거래량 줄어들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위에 슈팅을 줘요. 그런데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또 발생이 됩니다. 윗꼬리가 발생이 된다는 건 대부분 물량을 올라갈 때 물량을 누가 처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눌립니다. 눌리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이 되죠. 이 두 구간에서 거래량이 또 솟구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장대 양봉 뜨고 여기에 거래량이 또 나오니까 바닥이 아닌 상태에서 또 거래량이 터져버리니까 밑으로 빠지게 되고 게다가 여기서는 아예 물량을 전량 처분하면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건 좋은 현상이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위에 누르는 압력이 강하다라는 건데 세력의 입장에서는 굳이 물량도 많이 매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종목을 매집할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처리하기에는 되려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세력이 노리는 건 이 매집한 물량을 전량 처분해 버리고 권리락이 맞은 상태에서 위로 올려버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되려 더블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물량을 자극하고 이 바닥권에서 권리락을 맞았을 때 갭 상승으로 팡팡팡 상승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 물량을 처분하면 위로 올렸다 떨어뜨렸다 위로 올렸다 떨어뜨렸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슈팅을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올릴 때에는 중간에 털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을 때는 무조건 갭 상승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물량을 많이 매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이 노리는 건 권리락 발생일로부터 포지션을 취할 텐데 게다가 세력이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에 더 가볍게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1대2 무상증자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되면 3분의 1 가격으로 유통 물량이 형성되거든요. 유통 물량. 그러면은 아까 이 종목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 유통 물량이 2123억이었는데 3분의 1 물량으로 줄어버리니까 700억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서 주가는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다시 세력 입장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물량 자체를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700억 규모면은 최소 매집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지급일이 언젠가요? 7월 29일입니다. 그럼 권리락이 7월 12일에 발생되니까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달력 좀 볼까요? 이날. 그러면 딱 일주일 2주일 이 기간 동안에 잘하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권리락 맞고 나서 급등과 급락, 급등과 급락을 일으키면서 물량을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급등과 급락,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서 폭발적으로 상승 후에 마지막 물량이 나오기 전날 28일날 싹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급등과 급락, 급등과 급락이 나올 거다. 이 첫 번째 시나리오로 나온다면 거의 세력도 단타성으로 치고 빠지는 거고 이 두 번째 패턴으로 나온다면 매집의 포지션으로 크게 급등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에 그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현재 주가에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지 않고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권리락 발생 후에 세력과 함께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부근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 7월 1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급등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손실 최소화로 손절 아니면 본전가 매도를 하시고 절대 추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직 흐름 자체가 교수형 캔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급등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라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권리락 때 차라리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권리락 때 진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오를지는 좀 알 수가 없어요. 이날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물량을 전량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처분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물량을 처분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띄워질지 여부는 좀 제가 봤을 땐 미지수인 것 같아서 애매해요. 딱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라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추세 자체가 바닥으로 다 젖었다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과적으로는 추매는 금지, 평단 낮추시겠다고 추매하시는 거 금지. 그리고 진짜 굳이 하겠다, 나는 평단 낮춰서 안전하게 탈출하겠다, 그러면 권리락 발생 후에 하셔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굳이 지금 하셔서 손실폭 깊어질 필요 없으니까 굳이 추매하실 거면 권리락 발생 후에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